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1일 화요일 저녁 9시 4분입니다. 내일 저녁에도 영상이나 글 한 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과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보시다시피 급락, 폭락했습니다. 폭락이란 표현해도 적합할 것 같아요. 그죠? 나스닥이 4%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빠졌습니다. 시작도 약했고 마감까지 약했습니다. 전업종, 전 종목이 거의 다 하락하는 그런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원웨이 하락장이죠. 그죠? 원웨이 하락장. 하루 종일 하락했다는 거예요. 원웨이 하락. 근데 기술주가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기술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구글, 메타, 그죠? 근데 거의 전업종 전 종목이 다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은 트럼프가 경기 침체도 불사할 수 있다. 관세 정책을 위해서는 경기 침체도 불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다 이러면서 나스닥이 폭락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증시도 오늘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만큼 많이 빠지진 않는데요. 세계 증시가 다 같이 하락 중입니다. 다 같이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증시도 분위기 안 좋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당연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만히 보셔야 될 게 이제 어젯밤 미국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S&P가 많이 빠진 거지. 지금 이게 세계 증시가 다 와르르 쾅쾅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미국 증시가 3% 4% 빠지고 있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 잘 버텼습니다. 그죠? 물론 장 초반에 충격은 굉장히 컸지만 종가가 일본 증시가 뭐 0.3%밖에 안 빠지고요. 중국은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현재 유럽 증시 반응 나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0.3%. 별로 나쁘지 않은 거예요. 어젯밤 미국 증시가 빠진 거에 비하면 지금 세계 증시는 사실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제 미국과 관련된 뭐 그런 자산들이 비트코인도 이제 좀 미국과 관련된 자산이 되었는데 하여튼 미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자산들이 좀 선택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약한 거지 이 전반적인 뭐 세계 증시 흐름은 아직까지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이 공통적인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지금 미국이 좀 많이 빠지는 것이 다른 나라들은 괜찮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그러면서 이 지금 고금리 강달러가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고금리 강달러는 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요소들이 사실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사실 이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는 거는 뭐 미국 증시만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론 한국 비롯한 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만은 이 다들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있다는 거에 좀 우리가 좀 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해서 시장에 빠졌는데요. 이 악재에 관해서도 우리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만큼 이제 관세 정책을 강하게 펴겠다라는 자기 의지를 표현하면서 경기 침체도 경기 침체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트럼프 굉장히 그죠 자기 지지율을 위해서 자기 지지율을 잘 관리하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죠? 그런 능력이 뛰어난 대통령이에요. 그 누구보다 미국 경제가 침체가 빠지면 자기 지지율이 깎일 거라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진짜로 미국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협상용, 어떤 다른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을 위한 그런 협상용 발언이라고 보셔야지 이런 건 약간 감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어떤 이런 감정적인 발언에 시장이 감정적으로, 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어젯밤은 약간 투매, 폭락 이런 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심리 지표를 보시면 15라는 값은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Extreme Fear. 미국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Index 이 심리 지표는 극심한 공포에 가 있고 극심한 공포에서 지금 더욱더 극심한 공포 쪽으로 계기판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세계 증시가 뭐 긍정적이다. 이 미국과 미국 관련된 자산들이 약한 거지 다른 나라들은 괜찮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증시 자체로만 봐도 사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바로 내일부터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국 증시의 흐름도 사실
지금 이 정도면은 단기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긴장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어떤 기회가 미국 증시에도 어떤 기회가 오는 게 아니냐라고 오히려 좀 그렇게 역발상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익스트림 피어까지 내려오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뭐 트럼프가 그런 섬뜩한 경기 침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경기 침체 가능성 그런 건 이미 여기 어느 정도 다 반영된 내용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감정적인 반응이 한 번 더 나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젯밤 그러면서 폭락, 투매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폭락이나 투매가 나오면은 오히려 오히려 극적인 급반등을 유발할 가능성. 오히려 이 스프링이 더욱더 세게 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력한 반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분명히 이번에 낙폭이 상당합니다. 나스닥의 낙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 여기였는데 지난번 작년 8월에 저점이 여기였는데 이번에 저점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얼마 안 높아졌죠. 그죠?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높아져야 시장이 강한 건데 저점과 저점이 지금 별로 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나스닥의 중장기적인 건강이 훼손돼 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려는 하실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자리가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역발상을 좀 슬슬 해보셔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제 저녁인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거든요. 이런 거 좀 가격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56 부근이 어떤 중요한 저항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에요. 지난번에 56자리를 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56자리를 터치하고 나서 쭉쭉쭉 밀리는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56이란 자리는 어떤 중요한 저항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면 56점 얼마가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56이란 자리를 강하게 넘어서면은 시장이 엄청난 투매로 진행이 될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작년 8월 달에 그죠? 작년 8월 달에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한번 튀었었단 말이에요. 이 변동성 ETF가. 이렇게 특별한 일만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56 부근은 변동성 지수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타날진 잘 모르겠으나 당장 특별한 이슈만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만 않는다면은 변동성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게 56 부근으로 오면은 그때 부근이 미국 증시를 어떤 눌림시 매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살짝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까지 왔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악재가 추가적으로 더 터지면은 엄청난 변동성이 터지면서 미국 증시가 좀 연속적인 대폭락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긴 있는데 당장 지금 미국 증시가 이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2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게 한 파동으로 빠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자리 부근에서 잘 하지 못하면은 이 하락 파동이 더욱 연장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투매가 나타날 수도 있긴 있는데요. 대폭락이 나타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일단 좀 낮게 봐야 되겠죠. 이런 변동성 지수나 어떤 이슈에 돌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자리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단기 바닥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자리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는 아직 단기 바닥이 확인된 게 아니죠. 저점에 대한 지지력, 아직 어디가 단기 바닥이라는 어떤 지지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5일선을 최소한 2거래일은 안착을 해야 조금 좀 단기 바닥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5일선이 계속해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쪽 부근으로도 지금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아직 단기 바닥 이야기하긴 뭐한데 아무튼 심증상으로는 이 변동성 지수도 그렇고 또 그리고 변동성 지수의 모습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정도 투매가 나왔으면 오히려 급반등이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무튼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은 좀 유지를 하긴 하는데, 이제 문제가 좀 있다면은, 참, 문제는 아니고요. 조금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이겁니다. 30년물 채권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30년물 채권이 이 자리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30년물 채권이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채권의 매수세가 더 붙을 수 있고, 이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이 급락폭락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다.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요렇게 단기적인 저항 혹은 중기적인 저항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저항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시장을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어떤 전략은 좀 바꿔야 될 수 있겠죠. 미국 증시가 힘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는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긴 하나, 앞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겠구나. 이 정도 생각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들 그냥 쭉 한번 연속적으로 좀 더 드려봤고요. 하여튼 그래요. 이 트럼프 풋의 실종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더 살아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뭐 그런 결과로 최근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점은 이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점은 사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 증시에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나스닥이 막 3% 4% 폭락하는데 한국 증시나 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나 유럽 반응이 별로 나쁘지 않아요. 오늘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 걸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겠지만은 그런 일은 오늘 일어나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어딘가까지 올라왔을 때 얘가 이제 전고점을 못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전고점을 당장 넘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아직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때. 근데 어느 정도 하락도 진행됐고 여기서 나스닥이 4% 가까운 폭락 투매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오히려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 급반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 긍정적인 상승의 조건은 차라리 좀 더 갖춰지고, 그런 조건에 좀 더 근접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실제로 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 거지, 오늘 뭐 구리라던가 뭐 국제 유가라든가, 그죠? 경기 침체, 뭐 트럼프가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한 것 치고는 뭐 지금 현재 이런 반응들이 뭐 별로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가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는데, 미국 증시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뭐 정말 다른 원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른 위험 자산들을 보시면 그렇게 트럼프의 어떤 그런 발언에 발발발 떠는 모습은 일단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 감정적이고 굉장히 좀 감정이 많이 섞인 그런 발언이고, 투자자들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남들 따라서 그렇게 감정적인 대응을 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증시 좀 볼까 하는데, 한국 증시 오늘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그죠? 코스피도 좀 많이 빠지고 코스닥도 많이 빠졌는데, 근데 아무튼 코스피는 이 지난번에 여기서 일단 어제 단기 바닥은 좀 만들었다, 그 중장기 바닥도 뭐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오늘 저점이 좀 중간에 살짝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일단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봉은 어딘가요? 이 코스피 기준에서 3월 4일 화요일 날의 요 양봉은 어떤 중요한 기준의 봉이 될 겁니다. 근데 최소한 이런 봉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모습들,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다고요? 미국 증시는 지금 계속 그냥 빠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코스피 흐름 보시면은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비록 저점은 좀 낮아졌을 수 있으나 종가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쪽 부근에서 단기 바닥이 어느 정도 지지력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5일선이 또 붕괴됐기 때문에 이 완전히 안심을 할 수 없으나, 한국 증시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는이라기보단 코스피는요. 코스닥은 사실 조금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코스닥은 오늘 이 빨간색 선이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라 말씀드렸었는데, 빨간색 선을 장중에 좀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선도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타나서 장중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쪽 부분에서 거래량도 좀 증가하고 있고 낙폭이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3, 4% 빠진 중에도
나스닥 1%밖에 안 빠졌, 1.2% 빠졌으면은 전 양호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단기 바닥 가능성을 일단 좀 높게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코스피가 강하냐, 코스닥이 강하냐, 이런 걸 물어보신다면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선 코스닥의 건강이 훨씬 좋습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비교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도 바닥 따지기 레벨 정도의 수준에서 놀고 있는 이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그래도 어떤 중요한 자리를 한번 훅 넘어갔다 오긴 했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코스피보다 앞으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물론 아직 단기 바닥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이런 측면에서 투자의 타이밍은 좀 잘 재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 미국 증시보다 하여튼 요즘에 한국이 더 좋은 거예요, 흐름이. 예. 차라리 좀 더 낫습니다. 특히 코스피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일단 좀 더 낫습니다. 한국 증시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선방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긍정적인 생각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는요. 예. 뭐 삼성전자도 비교적 뭐 잘 버티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뭐 큰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요즘 뭐가 강하다고요? 이 제약바이오 친구들 여전히 좋습니다. 고금리가 좀 해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어떤 네, 고금리 해소에 영향을 받는 어떤 유동성,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확실히 여전히 좀 힘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오늘 에코프로라든가 2차전지 친구들도 좀 많이 빠지긴 했으나, 에코프로 BM은 전날 5% 오르고 오늘 3% 빠졌으면 나쁘지 않죠? 오늘도 5일선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쨌든 바닥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무튼 코스닥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코스피는 오늘 다 같이 빠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 한국 증시, 미국 증시가 줄줄 빠지면서 아직까지 좀 단기 바닥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로 이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되 그 타이밍은 좀 잘 재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런 거 언제 바닥이 나올까요? 5일선 안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종가상으로 5일선 안착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딱히 뭐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일단 네, 한국 증시 하여튼 미국보다 좋다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드려봤습니다. 다른 나라들 흐름 좀 간단하게 좀 보고 마칠게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건 중국 증시입니다. 그죠? 오늘 오히려 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뭐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을 다들 그렇게 그냥 이제 저거는 그냥 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트럼프의 관세라든가 뭐 이런저런 발언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중국 증시 이런 거 흐름 양호하고요. 오늘 일본도 뭐 비교적 뭐 나쁘지 않은 뭐 그런 흐름이죠. 그죠? 일본 같은 것도 일본 증시도 별로 나쁘지 않은 이런 흐름들. 오히려 반등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뭐 매우 강하고요. 별로 추세의 흠집도 잘 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 비트코인과 같이 이런 뭐 코인 쪽과 같이 최근에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좀 힘을 받았던 미국과 관련된 트럼프와 관련된 그런 자산들은 확실히 많이 좀 분위기가 안 좋죠. 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뭐 그리 좋은 건 아닌데 이제 특정한 섹터에 한해서 좀 안 좋은, 특정한 국가 뭐 특정한 섹터에 한해서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같은 거 그죠? 트럼프 당선에 큰 수혜를 받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관련된 그런 자산들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고 그죠? 이 트럼프와 관련돼서 조금 서운했던 종목들이 또 뭐 지금 뭐 그럭저럭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트럼프 때문에 울고 웃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과 관련된 하여튼 최근에 이런 많이 빠지는 종목들도 있지만 괜찮은 종목들도 많으니 시장 자체가 지금 확 죽어버리고 그런 건 아니니 지금은 어떤 세계 증시의 좀 순환매, 어떤 뭐 자금의 배분배, 자금의 재분배 뭐 요런 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좀 잡음이 있는 그런 시기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금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건 지금 걱정할 때는 아니라는 거. 당장은 조금 더 일단 매수 마인드로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